자, 안녕하세요. 을용쌤입니다. 자, 지금은 수학적 귀납법 정의를 공부할 건데요. 수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귀납적 정의 말 되게 어렵네요. 자, 귀납적 정의는 뭐냐 하면은 결론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 전에 또 하나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1, 4, 7, 10 점점점 등차 수열이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an는 a 플러스 n-1 d를 이용해서 3n-2라고 쓰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거를 귀납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와, 뭔 소리야.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1항은 1인데 2항은 1항보다 3이 많죠. 3항은 그 앞에 거보다 3이 많죠. 계속할게요. 4항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보다 3이 많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보다 3이 많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결론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결과가 마지막에 있는 게 귀납법이에요. 사과는 맛있고 귤은 맛있고 바나나는 맛있어. 결론. 과일이 맛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론을 마지막에 하는 거를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n을 이렇게 쓰는 것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렇게요. 그런데 an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화식은 an만 있는 게 아니라 n+1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화식 몇 개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등차수열의 점화식이에요.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죠? 등차수열. a 플러스 n-d 이외에, 자, 예를 들어서 수열을 a1, a2, a3 쓰다가 an 다음에 a 그 다음에 n+1, 자, 그 다음에 n+2 이렇게 이제 수열이 되거든요. 자, 수열은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 차이가 뭐라고 했죠? d라고 얘기를 했죠? d. 차이가 항상 d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an 앞에 거보다 어떤 상수항이 더해져 있을 때 an+1이 됐을 때 이거를 등차 수열의 점화식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 거의 2배 있죠. 자, x, y, z가 등차 수열일 때 이 y는 x 플러스 z가 되는 거를 등차 중항이라 그랬죠. 자,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 다시 한번 이거를 점화식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여기 보세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거의 2배를 한번 해볼까요? 2에 an 플러스 1은 요거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an 플러스 2가 돼서 이거를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 우리가 이제 이해를 되시겠죠? 등차 수열의 점화식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 두 개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예시 몇 개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자, an 플러스 2는 1은 an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이 2가 뭘 의미하냐 하면은 바로 뭘 의미하죠? d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d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뭘 정리해요? 여기서 눈치 까야 돼. 등차구나. 그럼 n은 a 플러스 n-d라는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한번 해볼게요. a2는 a 플러스 1d가 됩니다. a4는 a 플러스 3d가 됩니다. 알겠죠? 지수 보고 계세요. a1은 a고요. a3은
A 플러스 뭔 D예요. 2D가 되겠죠? 그래서 D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6, A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D를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저 공식이요. 자, 그래서 저기 해보면 2에 A 플러스 2 더하기 2에 A 플러스 6 밑에 그냥 2만 쓰시고요. 2에 A 플러스 4를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2에 A를 묶어주면 2의 제곱 플러스 2의 6승이 되겠죠? A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자, 보시면 돼요. 여기 A를 안 썼네요. 2에 A를 쓰고 1 더하기 2의 4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는 산수라서 할 수 있는데 A를 몰라서 어떡하지? 했어요. 괜찮습니다. 약분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도 있지만 등비 수열의 점화식도 있거든요. 자, 밑에 가서 같이 공부할게요. 자, 우리가 등비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을 한번 공부할 건데요. 등비 수열 써볼게요. 써보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A1, A2, A3, 점점점 이것도 AN 다음에 AN 플러스 2, 1 다음에 AN 플러스 2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점화식에서 자, 요렇게 R이 곱해지고 이렇게 R이 곱해지고 계속 R 곱하기 R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곱하기 R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작은 거에다가 작은 그 어떤 값에다가 무언가가 곱해져 있을 때 큰 값이 됐을 때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공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AN은 AN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R이 2분의 1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점화식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 또한 우리가 X, Y, Z가 등비수열일 때 등비중앙 공식 Y제곱은 XZ라는 게 있죠. 자, 그거를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가운데 항에 제곱을 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가 2를 보자마자 우리는 등비중항, 등비수열임이 맞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볼게요. 문제 보러 갑시다. 자, 문제 137번. 초항이 3이고 이렇게 성립되었을 때 딱 봐도 작은 거에다가 자,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큰 게 됐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죠? 공비 아래값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A8은 초항 3에 A 아래 7승을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예시를 몇 개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이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 이렇게 정의될 때 자, 시그마 J를 구하라. 시그마 이걸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게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이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이게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A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이게 되죠?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임을 알 수 있어서 일반항 갑니다. AR의 N-1, AR의 N-1 제곱이니까 초항 3을 쓰고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에 n 빼기 1을 쓰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시그마까지 갑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6까지 3 마이너스 3분의 1에 n-1 제곱을 계산을 할게요. 자, 이때 3이 앞으로 나오는 거 계속 전 시간에 공부를 하셨고요. 3에다가 곱하기 하겠습니다. 1마 R분의 초항을 쓸 때 1을 집어넣으면 모든 수의 0승이니까 1 들어가면 0승이죠. 1을 쓰고 1마 R에 6승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산수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 마마 뿔뿔 돼서 3 곱하기 더하면 3분의 4인데 4분의 3을 쓰시고요. 1 빼기 3의 6승이 3이 6개니까 729인가요? 자, 729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최종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한 문제 뭐죠? 등비수열도 알아야 되죠. 수학적 귀납법도 알아야 되죠. 시그마도 알아야 되죠. 뭐 하나 놓쳐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만 집착해서 푸시면 안 돼요. 골고루 공부하셔야 되죠. 예시 계속 보러 갈게요. 자,
이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상관없는 예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보시면요. 이거는 어떤 여기 이 부분이 상수항이 아니에요. 상수항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의 원래 그 의미는 1항이 이렇고 2항이 이렇고 3항이 이래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구하고자 하는 게 고작 5항뿐이라서 이거는 여러분이 침착하게 넣어주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n이 1일 때 a 2항은 a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1승이고요. n이 2일 때 a 3항은 a2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이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1항이 5라서 5를 넣어주니까 3이 되고요. 3 더하기 4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 a4는 a3 플러스 마이너스 2의 3승이라서 7 빼기 8이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n이 4일 때 답이 등장하십니다. 자, 답 나왔죠? a4 플러스 마이너스 2의 4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6이라 구하고자 하는 게 1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서 결론을 유추해내는 게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일단 등차 점화식, 등비 점화식도 있지만 그 이외의 점화식은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때려 넣어라. 이게 최선이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예시 또 볼게요. 자, 이거는 식이 두 가지로 이제 뭐 짝수일 때 이렇게 하고 홀수일 때 이렇게 하는데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치면은 고작 구하는 게 뭐였죠? 5항 정도 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자, 얘를 보시면 124까지는 웬만한 성질로 이거 감당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A2는 2분의 1 A1이기 때문에 A1이 홀수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홀수는 밑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홀수 밑에 가라 그랬죠. 그래서 자, 합니다. A1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18 됩니다. 자, 짝수 확인했죠? 짝수니까 절반 돼요. 9입니다. 다시 홀수 됐네요. 3을 더할게요. 자, 12가 되는 거죠? 짝수네요. 짝수는 절반 6이 돼요.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자, 계속 해야죠. 6은 절반 됩니다. 3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홀수입니다. 홀수는 3 더해서 6이 돼요. 짝수예요. 짝수니까 절반 3이에요. 여기서 왠지 필 꽂혔죠. 예, 이렇게 됩니다. 63, 63 이렇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순환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클 때는 규칙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4 같은 경우는 짝수니까 정답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문제는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수학적 귀납법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봤어요. 자, 아시겠죠?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